안녕하세요. 학생생활교육 마스터클래스 정진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좀 담담하게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이 우후죽순 이렇게 터지면서 가해자나 피해자, 학부모들의 민원, 상처, 트라우마, 서면 사과, 강제전학, 출석정지, 교내 봉사활동 이런 다양한 용어들이 학생생활교육이라는 이름에 뒤섞여 있습니다. 어쩌면 학생생활교육과 학교폭력이 동의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학교 현장에서 온전한 생활교육이라는 것의 실체를 찾아보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나 해결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사실 학생생활교육의 본질은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학교폭력은 하나의 현상일 뿐이죠. 학생생활교육은 온전한 교육을 통해서 나타나는 인격적인 연결이라고 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학교에서 벌어지는 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 그를 대비한 예방법 등은 하나의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꽂혀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폭력이 먼저가 아니라면 학생들이 어떤 가정환경을 지니고 있든 아이들의 부모들의 사회적인 위치가 어떠하든 관계없이 아이들은 학교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학습하고 좋은 감정을 서로 교류하면서 각자의 모습을 존중하고 인정받는 그런 교실 공간이 되도록 하는 것, 그 학습과 훈련을 지속하면서 서로의 다름을 알아가게 되고 집에서는 전혀 하지 않았던, 어쩌면 할 필요가 없었던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나 결핍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학생생활교육의 본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계속해서 이런 흐름에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전체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함께 가는 거라서 일개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누군가는 얘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에게 학교폭력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생활교육을 온전하게 해야 학교폭력을 거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담론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학교폭력의 현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으로 폭력의 문제가 일어나는 구조를 해체하면서 어떻게 폭력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벗어나도록 교육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장애에 대한 편견과 혐오적인 인식으로 인해서 비장애 중심주의에 서 있는 사람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편견에서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나처럼 살아가는 사람 외에 다르게 신체화되거나 삶의 구조가 바뀌는 것을 비정상이라고 보는 일들이 일어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각자의 가정적인 배경, 사회적인 영향들로 인해서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경우가 허다하죠. 내 모습도 다른 친구들과 다르지만 서로의 자라온 환경과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과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는 사뭇 다릅니다. 이러한 다양성을 획일화해서 천편일률적으로 맞추는 것 자체가 폭력이죠.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폭력이 아이들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놀림이나 따돌림이나 비난, 소문내기, 뒷담화, 끼워주지 않기, 혐오 표현하기 이런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존엄을 지키지 않은 행태는 아이들에게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은연중에 강요하는 획일화들 속에서 수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아이들을 코드화할 때 존엄을 해치게 되는 일들이 자행됩니다. 어른의 존재가 아이들에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코드화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 진짜 교육은 아닌 겁니다. 진짜 교육을 하려면 아이들이 저지르는 하나의 행동에서부터 교실 집단의 구조적인 문화와 세계를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를 전환하도록 교육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학생생활교육이라는 토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알아차려 가다 보면 한 아이가 어떻게 스스로 존엄한 존재로서 자립해 나가는가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주로 하는 건데요. 디테일한 방법이 필요할 때도 있고 철학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선생님의 의식 자체를 확인하면서 나아가도록 인사이트를 주거나 코칭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 가서 선생님들을 만나면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교육적 팁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방법적인 팁들이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교육적인 소스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주 작은 아이디어 차원의 프로그램부터 갈등을 해결하고 이것을 아이들의 문화뿐만 아니라 교실의 집단성까지 전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에너지의 변화를 안내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게 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박사과정에서 범죄학을 전공 분야로 선택해서 회복적 사법과 청소년 탈비행을 연구했습니다. 아이들이 애착의 문제가 발생하면 조기 비행을 시작하거든요.
건강하게 정서적인 교류를 못하고 오로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의 결핍이나 욕구를 해결하는 데만 급급해서 비행을 저지릅니다. 아이들이 조기 비행이 발생하는 원인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실제적인 표출은 학교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학생생활 교육은 너무 중요한 우리 사회의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걸 단순히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에만 국한해서 보거나 나쁜 아이들이라고 치부해 버릴 수는 있지만 우리 사회의 병폐, 극단적인 자본주의가 보여주는 모순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관찰하고 교육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학교폭력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유튜브에 학교폭력 검색해보면 거의 대부분 학교폭력에 대한 법적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변호사분들의 영상들이 많이 나와요. 그만큼 학교 현장이 교육 공간이 아니라 법화 사회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학교의 본질적인 아이들의 생활교육을 세워가는 루트가 필요합니다. 회복적 생활교육, 사회정서학습은 서로 갈등을 격화시켜서 법적인 다툼으로 끌고 가려는 현 세태에서 아이들과 선생님의 갈등 전환 역량을 더 강화시켜서 학교라는 공동체에서 새로운 관계적 연결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적 생활교육은 학교 폭력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만 초점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복적 생활교육 얘기할 때마다 등장하는 캐나다의 브렌다 모리슨 교수님이 계시죠. 그분의 2005년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회복적 정의를 추구하는 공동체는 어디에 힘을 써야 하는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실제 에너지를 써야 하는 분야는 분쟁 해결이 아니에요. 분쟁 해결에 에너지를 쓰는 것은 2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대부분 80%는 관계 형성에 에너지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토대니까요. 저는 이러한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는 임상을 10년 이상 실천하고 경험해왔습니다. 본질을 놓치지 않고 지엽적인 방법론에만 치중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렇다고 저만 그런 일을 한다고 교만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학생생활 교육에 긍정적으로 쓰임받겠다는 저 나름의 각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학생생활 교육의 갈피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하신다면 교사 연수나 교사 코칭, 학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좋은 만남을 기대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학생생활 교육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생생활 교육 마스터 클래스 정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